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천면관의 소설 고령화 가족 중에 철없는 큰아들 한모는 결심합니다. 가출한 어린 조카를 찾기 위해서 불법 도박장의 바지 사장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사장 되었어. 아들의 전화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바지 사장이란 말이 언제부터 통용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님네들, 우리는 바지저고리요.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도 등장한 바지저고리란 말과 같이 줏대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에서 파생됐다는 설도 있고, 대신 희생시킨다는 의미의 총알바지의 발음 중에 바지만 따왔다는 설도 있으니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바지 사장은 누군가 감춰진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앞장세운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각종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회장의 결제 권한은 월 500만 원. 회장은 검찰 조사 전에는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다스의 전직 관계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단독 보도였죠. 직원 채용 같은 소소한 인사부터 자금 출납 등 회사 경영에 정작 회장은 관여할 수가 없었고, 실권은 직제상 그 아래에 있었던 실세 사장이 갖고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그 실세 사장은 전직 대통령의 오랜 손발로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익숙한 그 문장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스는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 누구인가가 정말 있다면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도 적당히 가다가 있으면서 또 적당히 어수룩하기도 하고 뒤탈도 없는 핫바지 같은 사람을 잘 내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증언과 정황은 겹치고 포개지고 시민의 요구는 이렇게 거세지는 가운데, 만약 박경리 선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토지 속 그 인물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일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면 여러 번님네들, 우리는 바지 저고리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원은 자신의 주사 시술비라든가 옷값을 낸다든가 아니면 측근들의 휴가비와 활동비를 챙기는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16억 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건 지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개월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특활비 상납도 같은 뇌물 범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뇌물은, 그죠? 오늘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기존에 나온 정황들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작년 1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었던 시절에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자들 불러 모아서 얘기할 때 대체 경제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최순실 씨 딸에게 말을 사주게 하는 등 최 씨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라는 취지로 최 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점을 사실 재판 과정 내내 좀 강조를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뜯어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한 지갑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단적인 대목이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죠. 네, 지금 보시는 게 검찰이 최순실 씨 자택에서 확보한 메모지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3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준 액수를 적어둔 건데 검찰은 이들 3명으로부터 모두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았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다달이 받은 특활비는 모두 금고에 보관이 됐다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만 엄격하게 쓰였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또 관여했던 정황입니다. 예. 자, 최순실 씨의 메모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얼마 주라는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은 그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부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자기가 왜 이걸 얼마씩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최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를 지시할 때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을 들고 관저에 직접 찾아가서 건넸습니다. 예. 이때 최순실 씨가 자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특이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돈을 요구할 때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테이프로 봉인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예. 이런 특이한 쇼핑백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정기적으로 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두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정확히 이 쇼핑백 안에 어떤 내용, 어떤 현금이 담겨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현금이 최 씨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그 본인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 수백억 원인데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네요. 네, 수표나 카드가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추적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이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더 블루케이나 혹은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질 때 고영태 씨 등 명목상 대표들은 모두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등을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5만 원권 다발로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의상비 대납처럼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을 최 씨가 대신 해준 것은 아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대포폰, 차명폰이죠. 차명폰 요금이 1,300만 원이나 나왔던데요. 네, 사실 1,300만 원은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2년간 계좌이체했던 내역만을 추정한 것이라서 예. 실제 3년 넘게 차명폰 사용 금액은 약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명폰 사용자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긴밀하게 통화가 오갔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2013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쓴 차명폰은 모두 51대입니다. 예.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8월까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은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예. 차명폰 51대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차명폰 대수고 그 머리가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다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명폰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 1심 재판은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이른바 경제공동체 정황이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대기업을 압박해서 최 씨 측에 돈을 주게 한 이유가 보다 선명해진 만큼 그동안 몰랐다라고 주장해왔던 이 박 전 대통령의 반박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방어권조차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볼 때 1심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희 JTBC는 북한 응원단이 내려올 경우에 숙소로 거론되고 있는 만경봉 92호, 선박이죠. 이 만경봉 92호와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의 최근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평양 시내의 최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에 다다르자 고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도로엔 차량이 많아 정체를 빚기도 합니다. 이번에 많이 본 게 이제 택시, 평양 시내 네. 한 6,000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새로 조성한 여명거리엔 상점과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점도 북적입니다. 피자는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만드세요? 가스피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메아산인가 네. 그러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많을 때가 있고 또 콜라도 팔지만 북한산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물원과 놀이동산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손전화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도 평양에서만큼은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이번엔 뭐 거의 400만 대라고 그러죠, 북한에. 400만 휴대폰 대요? 보급이. 공공시설에 보급된 태블릿 PC엔 북한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유명 게임들도 균형탑 쌓기, 블로크 부시기 등 북한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력 사정도 나아진 듯 반풍경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내부 변화가 시작된 건 맞지만 평양과 다른 도시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이 최근의 모습,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온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담아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북한의 오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가을에 2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 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 언론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만일 시민권자라면 미국 정부가 이걸 지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못 들어가실 텐데. 예. 그럼 영주권자라고 해서 만일 들어갔다 와도 미국에서 뭐 전혀 예의가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12월 달에 미국 집에 좀 예. 다녀왔습니다. 사실 내심 살짝 걱정은 좀 했었는데 예. 일상적인 그 영주권자로서의 질문 이외에는 뭐 별다른 그렇군요. 조짐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 2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8박 9일 하고요. 11월 10일부터 또 12박 13일 예. 이렇게 해서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던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예. 예. 그 전에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전엔 그 17년 전이지요. 아 오래됐군요. 네, 오래전에 그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때 아 취재 기자로서. 네, 그때 당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 예. 해서 수행 기자로 다녀왔습니다. 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북한에선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아무 얘기보다는 어쨌든 좀 며칠 좀 있었지요. 예.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제 한 4, 5일 만에 예. 들어오라는 이제 비자 발급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저 평양 시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17년 만에 직접 가서 보신 북한의 모습이 제일 먼저 뭐가 좀 바뀌었던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이 일단 자동차가 많아졌다. 예. 2000년도 그 6.15 정상회담 당시에는 거의 그때 행사 기간이었던지 예. 뭐 여러 가지이었던지는 몰라도 자동차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저건 지금 택시 모습인데요. 네네. 택시가 꽤 많던가요? 네, 택시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예.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만 한 6,000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회사도 뭐 한 서너 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지금 그 장면은 역시 이제 택시의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달리 또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가 상당히 그 미국 등 그 유엔의 제재가 예. 아주 셀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짐작하기에는 좀 위축되거나 좀 예. 긴장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당시의 느낌은 뭐 활기차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오히려 그 아주 차분하고 좀 이런 그 평온하다는 그런가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장면도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일반적이던가요? 휴대폰 사용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보면 뭐 어디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하는데 예.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들 뭐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네네. 의구심들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제가 어쨌든 뭐 저 혼자 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은 그 뭐 외국인에게 남쪽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겐 반드시 그 안내원이 그렇죠. 이렇게 그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 요청을 했죠. 예. 사전에 취재 요청한 데에서 이제 뭐 거의 100%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95% 이상은 수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고층 건물이 좀 질비한 그런 곳이 눈에 띈다든가 하는 곳인데 평양의 여명거리? 네네. 예. 지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네네. 곳입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물론 뭐 사전에 조금 뉴스를 보거나 해서 알았지만은 예. 지난 그 4월에 이제 완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명거리 해가지고 그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의 그 지역인데 예. 상당히 그 살림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아파트를 그쪽에서는 살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살림집 위주고 이제 1, 2, 3층은 우리식대로 이제 그 주상복합 같이 예. 상점들도 있고 식당, 음식점 등 뭐 이런 서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네요. 저렇게 이제 그 아파트 내부죠? 네, 아파트 내부에도 좀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올 경우에 전야제를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같이 하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거 뭐 네. 성사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식령 스키장도 취재를 하셨죠? 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네. 하죠. 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제가 간 날이 11월 16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눈이 없어가지고 좀 눈이 없는 스키장을 보고 왔는데 스키장 시설로는 제가 스키를 조금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뭐 국제 대회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듯한 게 보았고 그리고 그 시설은 그 호텔이 2동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들이 예. 있는데 상당히 고급지게 잘 해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부에 여기도 많은 인형 뽑기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저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 호텔 안에 지나다가 봤는데 그 한쪽에 인형 뽑기가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이걸 갖다 놨네 하고 이렇게. 예. 지금 화면에는 예. 여러 가지 가격표 같은 것이 나옵니다. 미장원인 모양이네요. 이발소 미장원 그렇습니다. 고급 미안이라는 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머리 빨기라는 건 샴푸하는 거. 예, 머리 감기. 예. 300원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다 마식령 스키장 내에 그 있는 내에 있는 편의 시설의 가격표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지금 북미 관계는 여전히 팽팽하고 북한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예.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런 제재는 제재도 아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제재라도 우리는 견딜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까 20여 년 전에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겪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그 어려운 참혹한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에 예. 어떠한 제재,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준비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예.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까 박현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은 워낙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누굴 접근해서 인터뷰하는데 제한적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한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편집이 됐다라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거의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다니는 데에서 물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그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랄까 이런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검열이라는 것은 전혀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단 한 건의 제가 사진이라든지 예. 이 동영상은 특히 제가 이 동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리플레이 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되짚어 보질 적이 없습니다. 예. 마침 되짚어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 선생이 남쪽에 가서 어디 뭐 JTBC에서 2차 때는 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진 선생이 좀 제대로 좀 잘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탁은 받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난 뒤에 이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방송되는데 네. 찍어 오신 대부분의 영상을 거기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재미언론인 진청규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개헌이 될 것이다. 요 며칠 이런 영상과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와서 혼란이 컸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건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앞서 영상을 보니까 좀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군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월 2일에 유튜브에서 생방송된 영상인데요. 제목이 공산화 개헌 추진입니다. 그 옆에 영상도 1월 2일 유튜브에서 생방송됐습니다. 결국 드러난 좌파적 헌법 개정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글인데 헌법 개정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언뜻 보기에도 가짜뉴스 같은 느낌인데요.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근거로 제시하는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보고서를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논평을 했습니다.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개헌을 걷어차고 졸속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논평을 다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낸 보고서가 개헌 초안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 초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이게 가짜뉴스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용 의견서라는 점은 공유됐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과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졌고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직접 바로잡았습니다. 자문위원단은 본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이는 소동에 불과하다. 개헌안을 만들 자격도 없고 부여한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 초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맞습니까?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려 한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 문구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또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 때 속기록을 보면 여야의 논쟁은 여기서 거의 없었습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가짜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헌이 일부 세력이 주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네. 합의가 필수죠. 맞습니다. 현재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또 노동권 강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도 넣자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것도 사회주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일부 정당 혹은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이 개헌특위도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별로 간사가 배분돼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을 앞두고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를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처럼 다양한 논의를 이념적 프레임 속에 가두려 할 경우에는 기본권 강화 같은 본질적인 과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300입니다. 예, 뭡니까? 300은? 예,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예. 이 중 21억 5천만 원 정도는 앞서 이제 문고리 3인방에게 용돈을 줬다는 등 사용처가 밝혀졌는데 15억 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모두 현금으로 건네졌는데 5만 원권 100장 묶음으로 하면 정확히 300개입니다. 5만 원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인데요. 3년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 당시 소형 음료수 박스에 돈을 전달했다고 해서 JTBC에서도 비타 땡땡땡 박스에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실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 조그만 상자에 꾹꾹 눌러서 담으면 1억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5만 원권 20묶음이 들어갔고요. 상자 15개 정도 되면 15억 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우체국 택배 박스에 현금 8억 원이 담겨 있었던 게 발견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15억 원이면 우체국 택배 상자 2개 정도면 되는데요. 실제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폐하기도 쉽습니다. 예. 그 15억 원이 저 정도 부피밖에 안 되는 걸로 하여간 보이는군요. 근데 크지 않은 금고에도 다 들어갈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기는 우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다시 주목받는 것이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 발언입니다. 예. 지난해 4월 이모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돈 같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살펴봤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갑도 같이 썼기 때문에 금고도 당연히 같이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당시 삼성동 자택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지난 5월 내곡동 자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물론 15억 원 중 일부 자금은 최 씨가 만든 여러 법인의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상당액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으로 당연히 찾아서 환수해야 합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당시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심 파괴 규탄 시위로 잡았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 자유한국당 일부 당원 그리고 자칭 보수단체 회원들이 저렇게 큰 펼침막을 놓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면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규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은행이 배포한 올해 탁상 달력에 있는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그린 그림인데 통일나무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좀 커 보이는, 즉 풍성한 모습이 보입니다. 즉 남북이 평화를 이루면 번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은행이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후원하는데 그 수상작을 달력에 싣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공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쟁점화를 했는데요. 먼저 장제원 대변인이 친북단체도 아니고 공적금융기관 달력에 인공기가 있다.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엄마 부대까지 나서서 초등학생 그림을 규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통일 관련 행사에는 사실 저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에서 후원하거나 주최한 통일 염원 미술 행사의 입상작들을 잠깐 볼 텐데요.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모두 그림에 한쪽엔 태극기, 한쪽엔 북한의 인공기가 있습니다. 잘 그리진 않은 걸로 봐서 그림들로 봐서는 초등학생들 정도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저렇게 통일 염원 그림에 인공기가 들어간 것은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중시하는 바른정당에서도 종북몰이다.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을 못 줄 방정 이거를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한 정당이 제정신인 정당입니까? 어제 시위는 좀 질서가 없었다라고 참석했던 언론이 전했는데요. 한 보수단체 연사는 발언 중에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예.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런 식이라면 저런 발언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나저나 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의 큰 단추로 잡았습니다. 핵단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도 핵버튼이 있다. 더 크고 강력하며 심지어 작동까지 한다. 트윗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우선 김정은이랑 단추 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 내에서 유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의 핵 발사 시설은 단추가 아니고 가방입니다. 예. 누클리어 풋볼이라고 하는 가방인데요. 저렇게 항상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군인 여러 명이 가방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예. 언제든지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저 가방 안에 있는 시설에 미국 내 핵무기를 입력한 좌표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 또 저 가방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예. 암호 코드가 있는 비스킷이라는 이 장치와 확인을 해야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핵발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치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미국의 핵발사 이 절차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설마. 예. 그런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는 뭐 단추가 있긴 있다면서요? 예. 몇 차례 화제가 됐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바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버튼입니다. 예. 한번 언론 인터뷰 중에 당시 파이널즈 타임스 기자가 저 단추가 혹시 핵단추냐라고 묻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발사된 건 아니고 백악관 직원이 큰 유리잔에 담긴 다이어트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콜라 호출 베린 셈입니다. 아, 오로지 콜라만 호출합니까? 저걸로는? 예. 예. 언론 인터뷰 때는 항상 저 버튼을 눌러서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콜라를 워낙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예. 예. 트럼프 핵단추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패러디까지 생겼는데 예. 패스트푸드 라이벌인 KFC는 맥도널드를 향해서 나도 햄버거가 있다. 내 건 세트 메뉴고 크고 더 힘이 넘치고 그레이비 소스라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광고한 겁니다, 그죠? 미국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예.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7c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좀 꺾이겠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천면관의 소설 고령화 가족 중에 철없는 큰아들 한모는 결심합니다. 가출한 어린 조카를 찾기 위해서 불법 도박장의 바지 사장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사장 되었어. 아들의 전화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은 먹고